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대만 대통령을 뽑는 16대 총통 선거에서 중국과의 독립을 추구하는 친미 성향의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가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으로 평가됐던 만큼 대만 민심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한 거란 분석인데요. 중국은 라이칭더 당선자를 강하게 비방해온 만큼 대만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세계 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지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대만 총통 선거 결과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 들어 주요국에서 주요 선거가 있는데 그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만의 대통령 선거, 총통이라고 하죠. 총통 선거에서 친미 성향인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상은 조금 됐던 건데 두 분은 어떻게 선거 결과를 평가하시는지 전병 소장님, 선거 결과 주목했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예상대로다 이렇게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예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상이 아니었다. 친미라고 하는 그 대만의 어떤 최근 8년간의 신호가 깨졌다. 8년간의 신화라면 그래서 57% 지지율이 이번에 라이칭더 같은 경우 40%로 떨어졌어요. 득표율이. 과거 집권 민진당 그렇죠. 57%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절반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게 민주주의가 승리라고 하지만 이제 여대 야소 그 구도를 이제 반대로 여소야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대통령은 집권당이 됐지만 국회는 그렇죠. 여소야대가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 감각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대만 분들이 굉장히 현명한 거 아닌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안 된다. 네. 그래서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친미 정부가 그대로 연장이 됐다는데 낙관할 수 없는 것이 득표율이 절반이 안 됐다는 것. 그것은 이게 이제 뜻대로 잘 안 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돼서 어떤 친미 성향의 그런 게 기존은 이어가겠지만 대만에서는 입법의원이라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보면 집권당이 일당을 야당에 내줬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라이칭더 당선자가 지금 속내가 많이 복잡할 거다. 당선은 됐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좋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그전 2020년도만 해도 차이잉원 통원이 817만 표를 얻었어요. 이번에 한 557만 표 얻었어요.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죠. 득표율가 확 떨어졌군요. 2016년도 같은 경우 한 300만 표 차이가 났었고 민진당, 국민당, 그다음에 2020년도 같은 260만 표, 이번에 이제 한 91만 표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줄어든다는 게 민심이 옛날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타이완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타이완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부분들이고. 그 말씀 앞에도 언급하셨다시피 국민당이 이번에 이제 52석을 얻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민진당이 51석을 얻었죠. 그다음에 그 민중당의 커원조 후보가 있는데 이게 한 8석을 얻었는데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제 커원조 후보가 엄청난 약진이죠. 제3당, 민중당. 엄청난 지지율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라이칭더서 지금 속내가 복잡할 거다라는 부분에서는 아마도 지금 이런 그러니까 지금의 차이잉원까지는 해도 민진당의 다수였는데 지금 여소야대가 됐고 지금 민중당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게 됐고 근데 입법해서 뭘 하나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밀고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이런 형국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당선은 됐지만 그런 속내가 좀 복잡한 게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타이완 시민들이 그냥 친미 쪽에 민진당을 지지를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민심이 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커원저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 여기에 따른 양안 관계
그다음에 미국과 대만 관계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네, 저는 이제 이 라이칭더 집권 민진당이 재연장, 재집권에 성공했으니까 아마도 대만의 민심이 미국을 선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입법위원회 의석 분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1당을 민진당이 내주고 국민당이 1당이 되고 3당 민중당이 약진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양안 관계 또 이 대만 내부의 어떤 정치 경제적 관계가 의미가 있다. 여튼 뭐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제 민진당이 총통에 당선이 됐으니까 우선 이 라이칭더 당선자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합니다. 시청자에서 어떤 분입니까, 이사님? 뭐 흑수저의 신화 그렇게 흑수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난한 광부의 아들에서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 의사들이 엘리트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엘리트 코스의 의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가 중요한데 하버드에서 이제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부통령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까지 이제 한 입지전적인 이제 인물이고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라이칭더는 바로 직전에 차잉원과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성향을 가졌다. 그래서 뭐 정권의 기조나 이런 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차잉원은 이것이 양안 관계를 고려하면서 이제 중국과 뭔가 협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라이칭더 같은 경우는 초강성파입니다. 초강성파. 그래서 대만 헌법에 있는 대로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독립. 그래서 이제 독립을 강조하는 차잉원하고도 이제 결이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아마 미중 관계에서 또는 이제 대만과 중국 관계, 뭐 대만과 미국 관계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묘한 변화. 그래서 뭐 유라시안 그룹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위험한 친구가 3명 있다. 예. 그게 젤렌스키가 있고, 젤렌스키. 그렇죠. 우크라이나 그리고 대통령, 이제 뭐 지금 푸틴 마찬가지고, 푸틴. 그리고 러시아 라이칭더도 그 안에 들어간다. 대통령. 그래서 이것이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미국은 리스크 관리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는 정도로 그래서 라이칭더 같은 경우는 사실은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신세진 게 없어서 그런지 이제 뭐 자기 소신을 세게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친미 성향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미국의 위험한 인물이라는 그런 평도 듣고 있다. 그 중국 입장에서 예. 제가 말씀드리면 중국 입장에서 사실 이번 결과를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했을까 그러겠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진당이뿐만 아니라 이 라이칭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매우 이제 좀 유심히 봤죠. 그러니까 요번에 그러니까 라이칭더랑 이 샤오메이친 이 부총통 이 배합, 이 예. 조합이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위험한 조합이다라고 판단이 가장 되어 싫어하는 조합.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부총통이 워낙 미국적인 색깔이고 엄마가 지금 미국인이기 때문에 아, 부총통. 네, 예, 여성이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 태어났고 미국에서 뭐 살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 개 정계나 외교과에도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지금의 라이칭더 새로 이제 앞으로 4년에서 결국 미국과 타이완 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게 바로 지금 부총통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총통 거고. 당선자 샤오메이친. 예, 샤오메이친. 그래서 이제 작년 7월에 이 라이칭더가 이제 월스트리트에 기고를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앞으로 자기가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얘기인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타이완의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국방력을 예, 강화하겠다.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경제 안보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주변 국가들하고 계속 연대를 하겠다. 그다음에 대만 해협 지금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현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바로 첫 번째 네. 대만 국력을 국방력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가장 위협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뭐 무기를 계속 미국 무기를 사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이완이 국방력을 강한다는 것은 미국 무기를 많이 산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싫어할 일은 없는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뭐 이 대만 총통 선거가 미국과 중국의 뭐 대리전이다. 이제 그런 시선으로 조금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이 되고 나서 미국과 중국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태도를 보면요 아주 묘해요. 그래서 라이칭더 입장에서는 아주 싸한 왕따의 느낌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친미라고 해서 이제 뭐 미국 좋아할 줄 알았는데
미국의 블링컨 그리고 바이든 다가 당선 축하한다. 그렇지만 대만 독립은 안 돼. 이걸 대만 명확하게 독립은 지지하지 지금 않는다. 선을 그었고 중국은 이 어떻게 보면 라이칭더는 대만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협상을 못한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40%로 당선됐기 때문에 60%가 반대하는 것은 이건 주류가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아예 협상 테이블에서 당신하고는 얘기할 대상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라이칭더 같은 경우는 꼭 홍길동 같은 이제 느낌 입장,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지금 독립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미국도 중국도 이 독립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예. 그래서 이제 라이칭더가 아주 재미난 말을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 둘 다가 그렇게 오니까 자기가 주장했고 자기가 당선됐던 아젠다에 지금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다 보니까 대만은 이미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다시 독립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싹 넘어간 거죠. 이미 독립국가인데 무슨 또 그렇죠. 제2의 독립도 선언하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라이칭더가 흑수저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머리 무지 좋은 사람이다. 예. 그리고 구렁이처럼 이제 슬쩍 넘어가는 임기응변의 수가 보통 아니다. 뭐 중국 정부가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당연한 반응처럼 보이는데 미국이 또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굳이 이렇게 말한 어떤 배경, 이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양면 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이 매우 정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스탠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은 딱 한마디 했죠. 우리는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 모든 게 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내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11월 달까지는 일단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딱 그 선을 지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바로 나름의 이제 비공식적이지만 바로 대만을 방문을 했어요. 미국 대표단이. 미국 대표단. 네. 예. 지금 도착했다고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예, 대표단이 바로 방문했어요. 어쨌든 이게 바이든 행정부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축한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민진당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무기 거리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또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타이완을 지지한다라는 부분에서의 이런 양면 작전을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네.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선거까지는 계속 이 스탠스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중국을 자극하지 않은 선상에서 유지를 해야지만 예. 지금 뭐 글로벌하게 지금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대만 이슈까지 커져가면 결국 지금 지지율 상승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예. 자, 그 대신 뭐 당연히 옆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중국은 뭐 입장이 항상 단호하죠. 지금 축한다 메시지만 나오도 뭐 일본, 영국이 지금 외무장관 축한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바로 지금 뭐 미리 딱 잘라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거 당선되기 전에도 이 대만 판공실 주임이 비슷한 뉘앙스였죠.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이다. 전쟁이다. 미린식의 표현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강한 워딩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이게 이제 지금 양원 관계 앞으로 이제 계속 긴장 국면으로 갈 건데, 여론전, 심리전, 법리전을 통해서 계속 이제 해야지만 뭐 앞으로 4년 후에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만약 경제까지 안 올라오면 4년 후에는 민주당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지금 지지율로 봤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두 나라 간의 속내가 보인다. 이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있는데 미국 대표단, 이게 비공식 뭐 대표단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선거 끝나고 가서 당선자도 만나고 뭐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원래 미국 쪽에서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번 그 사절단은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가는 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축하 사절이 아니고 경고 사절이다. 경고 사절. 그렇죠. 라이칭더가 독립에 관한 얘기를 세게 해서 중국을 자극해서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레드라인이 어디까지라는 것을 노티스하기 위한 이제 사절단일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를 둬도 되는데 끝나고 바로 쫓아온 이유는 바로 그거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굳이 좀 분란을 조금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전달하는 그런 대표단일 수도 있겠네요. 자, 관심은 그러면 이제 양안 대만과 대만 해협을 둘러싼 대만과 중국 관계잖아요. 네. 하여튼 뭐 중국은 계속 라이칭더 후보에 대해서 강하게 비방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뭐 군사적 압력, 뭐 경제적인 제재 이런 게 좀 강화될까요? 저는 라이칭더 본인 자체도 지금 상황이 아까 속내가 복잡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때문에 일단은
5월 20일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까지는 중국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론전이죠.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가지고 계속 이제 타이완 시민들 좀 불안하게 만들 것이고요. 이제 그 채찍과 그는 경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에 있는 복건성하고 타이완의 경제 협력 부분들 이런 것도 하면서 혹은 또 뭐 우리가 말하는 채찍을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대만하고 타이완하고 중국 본토 간에 있는 에거파라고 하는 일종의 FTA인데 여러 가지 무관세 부분들을 또 조정을 해서 관세를 매긴다든가 관세를 매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채찍과 이걸 이제 상황을 보면서 할 겁니다. 어쨌든 군사 있는 위협 부분 혹은 군사 시위 이런 부분에서는 5월 20일까지 진행될 것이다. 되겠죠.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할 거겠죠. 대만도 대응을 할 것이고. 그런데 5월 20일 기점 이후로 11월까지는 미국 대선까지는 대선까지 라이칭더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와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지금 여론 자체를 간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공화당이 되면 이게 또 판세가 또 바뀐다고 해요. 판이 바뀌어 버린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네, 트럼프가 당선된다. 트럼프 대통령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렇게 대만에 신경을 쓰느냐? 네, 지금 그러면 또 이게 상황이 또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일단 라이칭더 지금 당선자 같은 경우도 일단 5월까지 이렇게 여러 부분을 보고 거기에 대응하면서 그 이후로 11월까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할 겁니다. 그 기간에는 자극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아마도 큰 변화 없이 아마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 네, 그렇군요. 우리 전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선거 결과 중국과 대만의 사이의 어떤 저는 파고가 어떻게 될지. 그 반중 독립주의자 라이칭더는 중국 입장에서는 먼저 시작판에 길을 꺾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바로 아마 제재가 들어갈 것 같아요. 바로 제재할 수가 그렇죠. 그래서 보면 중국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말로써 대화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1단계고 2단계가 이제 비행기나 뭐 이제 전함들 보내 가지고 군사적 위협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경제 교류 단절, 네 번째가 이제 외교적 고립. 그래서 지금 뭐 너 협상 테이블에 너 못 앉아 이렇게 이미 얘기했고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 이제 전투기 날리고 항공모함 뭐 저 배 보내고 위성 쏘았지만 이게 두 가지가 효과가 없었어요. 선거 결과에서 이게 오히려 반중 정서를 더 높여가지고 지지율 떨어지게 만들었다고요. 반중 정서를 그렇죠. 결집시키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지금 서방 언론에서는 주로 이제 군사적 행동에서 우려를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선거 끝났기 때문에 효과 없는 군사적인 행동을 더 가속시켰을 때는 이게 오히려 라이칭더의 인기를 올리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이제 경제 제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갈 수가 있고 경제 제재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박 교수님 얘기하신 그 무관세 뭐 대만께 한 200 몇 개, 중국께 한 500 몇 개 되는 것들 그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그래서 이제 미국 상무부가 중국 상무부가 어제인가 보면은 반도체는 빼고 농수산물, 뭐 기계, 뭐 섬유류 요거 지금 제재 들어가겠다. 거기다 관세를 다시 물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새로 출범하는 그 라이칭더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잘해보고 싶은데 거기서 뭐 중국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수출이 GDP의 63%나 되거든요. 예. 아주 뼈아픈 이제 그 충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만이 아프다고 반창고 붙이고 호호해 주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프면은 고기를 정확하게 더 이제 세게 찌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 제재가 아마도 뭐 대만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중국은 단계적으로 아마 그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관세 철폐를 등을 통해서 대만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바로 중국이 할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떤 분이 여기 중요한 부분이 이런 매체에서 자꾸 이제 우리가 친미 친중을 중국에서 그러니까 대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타이완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라이칭더는 친미, 반대 허우유이, 국민당은 친중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이 타이완 내에서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주로 이제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서는 탈중국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중국과의 독립이냐 탈중국이냐 아니냐라는 그 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지금 전반적인 전체적인 스탠스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못 믿겠다. 미국도 못 믿겠다. 그런데 중국은 더 못 믿겠다. 더 못 믿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서는 지금 이 타이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정서의 방향성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앞에서 그 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나왔던 이번에 호위후유 후보도 TV 토론회를 보시면요. 예. 거의 중국어 그러니까 중국어를 쓰는 그러니까 타이완에서는 국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중국어죠. 중국어도 쓰지만 주로 대만어를 많이 썼습니다. 대만어를 많이 씁니다. 내가 정통성을 갖고 있는 내성인이고 여기 이제 대만 출신, 대만 출신이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는 같이 한다. 그리고 그런 걸 표를 모으기 위한 의미가 있고 또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나는 친중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친중이라는 띄면 결코 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당의 허우유희 이번에 패배한 사람을 우리는 이제 친중 성향이다 해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이지만 친중이 아니다. 하긴 뭐 국민당이 본토에서 그렇죠. 쫓겨났으니까. 그렇게 친미가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중국과 탈중국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류를 해야 된다. 교류를 해야 경제를 행보. 그러니까 그렇게 결여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친중의 개념. 그러니까 아까 친중이라는 이 프레임이 씌워지면 지지율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 아까 하셨지만 중국에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반중 정서를 더 하는 부분에서는 결국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좀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아까 11월까지 아마 또 지켜볼 겁니다. 반영성. 그러네요.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그 젊은 세대들이 제3의 민중당 커원저 후보를 많이 찍었다고 하는데 뭐 그만큼 어떤 친중이냐 아니냐 이념적인보다는 경제 이슈 대만에 그걸 상당히 중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만 경제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나쁘죠. 그래서 왜 이제 커원저를 뽑았냐, 밀어줬냐 하는 것은 심플한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 대만에 20대, 30대 MZ대들이 오히려 이제 전통적인 대만인의 의식을 더 잘 반영한 거다. 그래서 중국말에 이쇼웨이텐이라고 밥으로 하늘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밥이 하늘이고 돈이 정치다. 밥이 하늘이고 돈이 그렇죠. 정치다. 그렇죠. 그래서 밥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경제가 나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이제 집권 여당에 대한 비토 또는 반대당에 대한 지지가 있는데 이번에 MZ 세대들이 이제 제3당을 이제 올려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뭐 진보 보수 또 뭐 중 같은 경우 진중 반중에 그 콘크리트 지지율이 30% 40%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40대, 50대, 60대 소위 말하는 아빠 삼촌들의 세대들인데 그건 뭐 무슨 소리 해도 안 바꾸니까 그럼 결국은 선거는 항상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니라 이게 부동층 30%가 결정을 내는데 이번에 대만 선거에서 전형적으로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뭐 지금 MZ 세대들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지만 제3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의 의견이 이 캐스팅 보트로 커원저가 액션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꼰대들의 어떻게 보면 판단이 아니라 MZ들의 판단이 아마 대만 앞으로 4년 정치에는 굉장히 깊이 스며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번에 이제 MZ 세대들의 민중당 커원저의 약진이 주목이다. 네, 교수님. 커원저 후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만이 네덜란드병에 걸렸다. 대만이 네덜란드병. 네덜란드병에 걸렸다. 네덜란드병이라면 무슨? 네덜란드 하면 ADSL이죠. 반도체. 반도체. 네. 예. ASML. 네, 네. 예. SML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똑같이 대만도 지금 너무 이 TSMC에 대한 부분에 비록 TSMC 때문에 이 타이완 경제의 불평등이 그러니까 조성이 됐다. 대만의 세계 최고 파운드리 회사인 TSMC 때문에 지금 불평등 원인 중에 하나다. 커졌다.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뭐 TSMC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 반도체 생태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타이베이에서 조금 더 가면 신주 사이언스 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가 최근에 지금 위치값이 거의 한 뭐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한 1,100배 가까이 거의 엄청나게 올랐죠. 거기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값이 올랐군요. 인건비가 오르는데 인건비가 오르지 않는데 집값은 오르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허탈감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집을 사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불평등, 그러니까 이 지금 인건비도 안 오르고 집값은 오르고 그다음에 실업률, 저임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외치니까 MZ 세대들이 선호를 하는 거죠. 친중은 친중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고. 실용주의.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MZ 세대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가 계속 봤다는 거죠. 계속 박빙이었는데. 근데 딱 뜯어보니까 이번에 거의 뭐 이 5%의 1, 2 차이가 한 1% 정도, 한 1.23%가 지금 그
우리가 말 라이팅대로 갖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우리가 커원적으로 갔던 먼저 거죠. 민중당 후보로 갔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민중당이 이제 앞으로 매우 중요한 제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2019년도 이 커원저가 민중당을 창당하고 지금 빠른 기세로 성장을 해오고 몇 년 있는데 되지도 않아서 아주 신생당이에요. 그렇죠.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민진당과 국민당이 똑같은 이야기에 지쳐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표심을 파고들었다. 지금 박 교수께서 이제 대만의 최고 반도체 기업 TSMC를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선거 영향을 관심이 쏠린 것도 이 반도체 기업 TSMC에 줄 영향 어떤 영향을 미칠까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관심을 끌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는 대만의 TSMC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별 영향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정서적으로 놓고 보면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이 와가지고 한국이 좀 수혜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안을 깊이 쳐다보면은 별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는 미국이 대만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2001년부터 이미 2021년부터 스톱을 시켰어요. 그래서 TSMC의 매출액 중에서 그 중국으로 가는 게 2%가 지금 안 돼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TSMC는 14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는 어떤 것도 이제 대만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규제를 더 한다고 하거나 안 하거나 이미 3년간 지속된 제재이기 때문에 그걸 풀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치포 동맹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치포, 미국, 일본, 중국, 대만. 그렇죠. 미국의 기술, 일본의 소재, 또 미국의 장비, 일본의 장비, 대만과 한국의 생산을 합치면 전 세계 반도체 91%를 커버를 해요. 그래서 이걸 막아버리면 뭐 중국은 바로 이제 악소리가 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치포 동맹의 내부를 보면 이것은 동상이몽이 한 팀이 된 겁니다. 동상이몽이다 내 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은 반도체 장비에서 경쟁자고 예를 들면 디램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경쟁자고 파운드리에서는 대만하고 한국이 경쟁자예요. 그리고 소재에 있어서는 한국하고 일본은 서로 싸우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경쟁자끼리 한 팀을 모아놨을 때 이게 원팀이 되냐. 이름은 좋아서 치포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효과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대만의 선거 때문에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무슨 뭐 큰 변화가 있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가 이게 회복을 얼마나 하냐. 그리고 우리로서는 디램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냐. 이것이 더 크지 공급망의 혼란으로 인해서 한국이 반사적 이익을 본다.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중국이 이 대만의 TSMC에 어떤 압력을 가하면 우리 한국이 좀 반사적 이익을 본다. 이런 거는 조금 좀 성급한 생각이다. 오히려 반도체 가격 상승, 회복 여부를 좀 주목해야 된다.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TSMC가 대만에 차지한 위상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에 그래도 어떤 변화가 생길까?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일단은 뭐 지금 이제 FAB4,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FAB4라고 하기 때문에 치포가 아니고 FAB4라고 하기 때문에 FAB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11월 달 만약에 공화당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불행히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 트럼프 되면 이거 FAB4 이건 방향성 지금 IRA도 바로 없앤다는데 치포 우리가 치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11월 달 대선이 지금 가져올 이 변화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뭐 IRA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변화 뭐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 타이완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11일 대선이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TSMC 입장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속내가 복잡합니다. TSMC는 왜 그래요? 지금은 일단은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TSMC는 속내는 어쨌든 탈대만을 하고 싶을 겁니다. 탈대만. 그러니까 대만에서 지금 다변화를 좀 하고 싶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미국, 일본, 그다음 독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게 누가 되든 간에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미국이 옆에 있다 하지만 계속 지정학적 위기가 더 커지고 그 불안하고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게 또 넘어갈 수도 있고 이래나 저래나 지금 속이 불편한 것들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또 뭐 지금 보면 여러 이제 뭐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 보면 이번에 결과가 단기적 호재로 볼 것이다 우리 경제에 우리한테 우리 반도체에 그런 건 아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다가 우리한테 더 올 것이다 지정학적인.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는 아까 우리 전 소장님 말 100% 동의합니다.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렇죠. 조금 더 중장기적 보면 이 불안 좀 우리한테는 이게 지금 워낙 이게 다 방향성을 미국에 맞춰놓은 알겠습니다. 상태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위험 요인이 더 있을 수 있다. 네.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이제 11월 5일 미국의 대선 결과가 이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그런데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장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두 분이 좀 정리를 해주셨네요. 대만의 총통 선거 영향과 대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